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투자할 기업이 없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투자받기 힘들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나서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만한 그런 기업을 찾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의 니즈와 투자자의 니즈가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보다는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는 창업자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의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투자를 받지 못하고 많이 낙담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어떤 점을 보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또 기관 투자자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투자 유치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투자할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왜 투자할 기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투자받기 힘들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조 원 이상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창업가들은 투자받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투자자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고 그러고 창업가는 투자받기 힘들다고 그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창업가 그룹과 투자자 그룹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투자자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나서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만한 그런 기업을 찾습니다. 우리가 상장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주식 가치가 급등할 기업을 찾는 거죠. 자,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 이후에 기업 가치가 급등할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를 하고 기업 가치가 급등할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이후에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기업을 찾는 반면에 창업자들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창업자들은 처음에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본금을 소진하게 됩니다. 보통 한 수개월 정도 지나면 자본금이 거의 바닥나죠. 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또는 연구개발기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화 자금이나 R&D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부 지원 자금을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억 원 정도를 기금의 보증서를 통해서 자금을 받게 되죠. 금리도 저렴하고 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회사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차게 돼요. 자, 그럴 때 기업은 이제 투자 유치라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업이 투자 유치에 돌입하는 시점은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의 니즈와 투자자의 니즈가 서로 다릅니다. 투자자는 자금을 투자했을 때 기업 가치가 급등할 기업을 찾는데 기업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가 찾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만나게 되고, 투자자들은 그 기업을 만나봤더니 이 기업은 투자 이후에 기업 가치가 급등할 그런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금을 넣어주면 그 자금이 운영비로 다 녹아버려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할 기업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투자자의 눈높이는 매우 높은데, 투자자는 투자 이후에 기업 가치가 급등할 회사를 찾는데, 기업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거나 또는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눈높이와 기업의 눈높이가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까?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투자자의 목적은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기업의 눈높이가 투자자만큼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투자자의 눈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무엇을 보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그런 기업을 찾는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의 크기가 매우 커서 이 기술이, 이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게 되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고 거기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기술이죠. 자, 아무리 이런 것들이 좋아도 그것을 실행하는 창업팀이 그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역량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기술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팀의 역량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 팀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근성과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오랫동안 창업팀을 지켜보다가 이 창업팀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때 그때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확신이 안 들면 투자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회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창업자들이 왜 자기 회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냐면 사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사업에 매진하고 주말에도 쉼 없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애정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벤처 투자자는 많은 기업들을 보게 됩니다. 벤처 투자자의 관점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수많은 기업 중에서 눈에 들어오고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을 낼 만한 기업에 투자하지 어떤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죠. 애정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갖는 겁니다.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여러 기업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기업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가장 쉬운 것이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말 엄선하고 고민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고 나면 투자자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자신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돈은 기업에 들어갔고 기업의 창업팀이 그 자금을 잘 운영을 해서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벤처 투자자와 창업가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창업팀은 자신의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높게 평가를 하지만 투자자의 기준과 창업자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창업자의 눈높이를 투자자의 눈높이까지 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창업자는 자기 회사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자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투자자들은 투자 심사를 해서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무엇이 부족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됐다라고 굳이 알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투자자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꽂혀서 그냥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돌입하고 수십 명의 투자자를 만나면서 거절을 당하고 그 거절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완해 가면서 운이 좋을 때 투자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단 한 번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월하게 투자 유치에 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투자 유치가 잘 안 될 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때론 투자 유치에 너무 몰입한 때문에 사업이 오히려 힘들어져서 성과가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와서 사업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투자 유치가 오히려 회사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투자자를 만나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걸 경험하기 전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토란 벤처스의 로드 투 유니콘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투자 유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진단하고 그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를 만나서 IR 피칭을 하고 투자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하기에 너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다 코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배치 방식으로 기업을 선발해서 그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팀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투자금만 받으러 다녀서 혹시 운이 좋아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이 소진되고 나서 아무런 성장이 없게 되면 오히려 그 투자가 회사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받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